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 책 모르시는 분 거의 없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거의 뭐 하나의 사회 현상처럼 됐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책 한 권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논쟁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피엔스, 이거 정말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쓴 획기적인 이론일까요? 아니면 그냥 좀 있어 보이는 똑똑한 자기계발서 같은 일종의 유행일까요?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아주 커다란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인류의 진화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건데요. 우리가 교과서나 박물관에서 흔히 보는 그 그림 있잖아요. 유인원이 점점 허리를 펴면서 지금의 인간이 되는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그 진화의 행진 말이에요. 하라리는 바로 그 이미지가 사실은 신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에 가깝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사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이 지구에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 에렉투스, 심지어 그 외에도 최소 서너 종의 다른 인간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이 살았던 아주 붐비는 행성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여러 인간 종들 중에서 유독 우리 호모사피엔스면 살아남아 이 행성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바로 하라리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약 7만 년 전쯤 우리 조상들의 뇌에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즉 허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하라리는 이걸 인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보세요. 다른 동물들도 저기 사자다 조심해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했겠죠. 하지만 저 사자는 우리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수천 명이 함께 믿는 건 오직 사피엔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꾼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돈, 법, 국가, 종교.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시스템들은 전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우리가 함께 믿기로 약속한 이야기, 즉 공유된 허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동물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로 협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성의 지배자가 된 데에는 어두운 대가가 따랐습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부작용 같은 게 생겨난 거죠. 이 불안감의 정체를 알려면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우리가 두 발로 서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물론 두 발로 서면서 손이 자유로워지고 시야도 넓어지는 등 엄청난 이득을 얻었죠.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생겼습니다. 허리 통증은 뭐 그렇다 치고요. 골반이 좁아지면서 출산이 아주 위험해졌고 무엇보다 갓 태어난 아기가 다른 동물에 비해 너무나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아기를 키우려면 주변의 도움이 절실했겠죠. 아주 강력한 사회적 유대가 필요해진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앞서 말한 이야기하는 능력과 결합되면서 사피엔스는 그야말로 먹이사슬의 중간 어디쯤에 있던 존재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최상의 포식자로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정상에 오른 사자나 상어와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벼락 출세를 한 거죠. 하라리는 바로 이 벼락 출세가 우리를 아주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오랫동안 약자로 살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 존재의 불안감이랄까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파괴적인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류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바로 이 책이 받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거대사, 즉 빅히스토리의 관점을 취하고 있죠. 역사의 시작을 인류의 탄생이 아니라 저 멀리 137억 년 전 빅뱅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평가들은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야를 넓히는 게 과연 항상 좋은 일일까? 이게 바로 비판의 핵심인데요.
130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이나 사회 문제 같은 건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런 관점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에이, 우주 전체를 봐. 당신 문제는 정말 티끌만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건 위로가 아니라 어쩌면 문제 자체를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책, 사피엔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사피엔스는 이런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라는 숲 전체를 조망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망원경 같은 거죠. 하지만 그 숲속의 나무 하나하나, 지금 내 앞의 길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정밀한 지도의 역할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사피엔스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30억 년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당장 앞으로 10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유명한 책이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담긴 핵심적인 생각들을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만 년 전 우리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그냥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다른 동물이랑 별다를 것 없이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보잘것없던 유인원이 지구 전체를 지배하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사피엔스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오늘 6단계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원래 미미했던 동물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뒷담화라는 우리의 초능력. 세 번째는 허구의 힘. 그리고 네 번째,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 다섯 번째는 가장 불행해진 동물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미했던 동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인류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우리가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었던 시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냥 중간 어디쯤에 껴서 사자한테 쫓기고 하이에나가 먹다 남긴 거나 주워 먹던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결정적인 한방, 그게 바로 언어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언어가 처음부터 저기 사자 온다, 피해! 이런 생존 정보만 전달하려고 발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인간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뒷담화입니다. 좀 뜬금없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사기꾼인지, 누구랑 사이가 좋은지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능력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더 크고 끈끈한 집단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굴 조심해야 할지 알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사회적 협력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자, 그런데 이 뒷담화라는 것도 한계가 명확해요. 내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집단이 점점 커져서 수백, 수천, 아니 수백만 명이 되면 어떡하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협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던바의 숫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우리 뇌가 안정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기껏해야 150명 정도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넘어가면 뒷담화만으로는 더 이상 집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이 벽을 뛰어넘으려면 뒷담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그야말로 혁명적인 도구가 말이죠.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공유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걸 책에서는 상상 속의 실제 또는 허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사피엔스를 지구의 지배자로 만든 진짜 비밀 병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 국가, 돈, 법인, 인권 이런 것들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무슨 나무나 강처럼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약속이고 상상이죠. 하지만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건 진짜야 라고 함께 믿는 순간 이 이야기들은 현실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라리가 책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요. 원숭이한테 지금 가진 바나나를 내놓으면 죽어서 원숭이 천국에 가서 바나나를 평생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봤자 절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쵸? 오직 인간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 즉 상상 속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협력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이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사피엔스는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농업혁명이라고 부르면서 인류의 위대한 진보라고 배우는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이걸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였다고 말합니다. 대체 왜일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수렵 채집인 시절에는요, 이것저것 다양한 걸 먹으면서 식단도 풍부했고 일하는 시간도 사실 그리 길지 않았대요. 근데 농부가 되면서부터는 맨날 밀이나 쌀 같은 단조로운 음식만 먹게 되고 노동 시간은 훨씬 길어졌죠. 영양 상태는 나빠지고 한 곳에 모여 살다 보니 전염병에도 취약해졌고요. 게다가 농사라는 게 한번 흉년이 들면 그냥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로 보면 인구가 늘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은 오히려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 이자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농업혁명이라는 덫에 걸린 건 인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인간보다 훨씬 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한 존재들이 있죠. 바로 가축들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야생동물이 2억 마리도 채 안 되는데 인간은 80억,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가축은 무려 300억 마리가 넘습니다. DNA를 퍼뜨리는 게 진화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닭이나 소는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엄청난 숫자 뒤에는 정말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물이다. 동시에 지금껏 존재했던 동물 중 가장 비참한 동물이기도 하다. 정말 가슴 아픈 역설이죠? 종 전체의 번성이라는 성공이 한 마리 한 마리의 끔찍한 고통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농업혁명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가 다를까요? 하라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문명 역시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 공유된 이야기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 상상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법, 돈, 국가 이런 것들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깨지기 쉬운 질서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상상이 이렇게나 단단한 현실이 된 걸까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첫째, 누군가 이야기를 지어내요. 둘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이야기를 믿게 만듭니다. 셋째, 그럼 이제 모두가 그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모이고 모여서 그 이야기가 정말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실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지도에 줄 하나 긋고 여기가 국경이야 라고 말해요. 처음엔 그냥 선일 뿐이지만 사람들이 그걸 믿고 군대를 보내 지키고 여권이 없으면 못 넘어가게 막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그 상상의 선이 진짜 현실의 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사피엔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 이 모든 질서와 가치는 사실 전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무서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우리가 만든 이야기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